네, 먼저 정치권 상황 알아봅니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실무회동을 가졌습니다. 민주당이 아쉬움이 있다고 전하며 회동은 빈손으로 끝났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신현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40여 분간 2차 실무회동을 가졌는데요.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제안한 의제에 대해 대통령실이 구체적 검토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회담의 필요성을 주로 이야기했고 민주당은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각 의제와 관련해 검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3차 실무회동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민주당은 내부 논의를 거쳐 대통령실에 회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2차 회동에서도 영수회담에 오를 구체적인 의제는 물론 일정도 정해지지 못한 셈인데요. 영수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 줄다리기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주요 의제로 최상병 특검법 통과와 긴급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등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민주당이 정쟁용 의제만을 내세운다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데요.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영수회담과 관련해 국민적 기대라는 관점에서 서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생회복지원금은 규모나 지원 대상 등 선별적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기류도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알아보죠. 당 차원에서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토론회가 열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은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당 차원에서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첫 행사인데요. 총선이 치러진 지 보름 만입니다. 윤재욱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의 문제점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조금씩 우리도 모르게 쌓여진 것들입니다. 국민의 힘을 반드시 더 많은 국민들이 신뢰하는 정당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수도권을 포기한 정당이 됐다, 3040 세대를 겨냥한 전략이 부족했다는 등의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한편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다음 달 3일로 확정되면서 당내 주요 후보군들의 함합형도 무성한 상황인데요. 일각에선 수도권 중진인 비윤 나경원 당선인과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연대해 각각 당대표와 원내대표 선거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나이 연대설이 억측이라는 입장입니다. 나 당선인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총선 후 윤 대통령과 소통을 한 적이 있다면서 당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관측을 두고 당내에선 비판도 나왔습니다. 조혜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친윤을 겨냥해 자숙하는 모습이 아니라 득세하는 모습은 막장으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 상황도 좀 알아보죠. 황운하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교황 선출 방식으로 10분 만에 새 원내대표로 황운하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황 신임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1호 공약 한동훈 특검법 논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석을 채워 원내 교섭단체가 되겠다는 포부도 밝혔는데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2명이 민주당 합류를 공식 선언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황 원내대표는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유신 독재 잔재라고 지적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양당제도 폐해를 극복하고 국회에서 다양성이 존중되고 총선 민의가 충실히 반영되기 위한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논의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찌 보면 유신 독재의 잔재입니다. 한편 황 원내대표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